투자대가들은 이번 미국 소비자 물가에 따른 시장 충격의 배경은 어떻게 보는지, 또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고 있는지 긴급 설문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국내 증시 단기 안정은 어렵고 또 하락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이번 시장 급락의 배경은 그간 인플레이션이 둔화할 것이란 기대감 속에 시장이 올랐지만 너무 기대감이 컸는지 미국의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와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 속에 급락한 것이 큰 이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이채원 라이프운용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 CPI에서 3분의 1가량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주거비인데 이번에 이 미국 주거비가 오른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주거비 상승률이 지난 1990년대 초반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연준의 고강도 긴축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당연히 시장이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시장의 관심은 FOMC 회의로 맞춰져 있습니다. 오는 20일로 예정돼 있죠. 이 FOMC 정례 회의에서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은 이제 기정사실화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준금리를 한 번에 1%포인트 올리는 울트라 스텝 가능성도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11월 FOMC에도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분들 가장 궁금한 것이 이제 어떻게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고 투자를 해야 하느냐일 겁니다. 이 국내 증시 연저점을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하나 궁금해하실 분들 많을 텐데요. 이 전문가들은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희박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유가와 환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었죠. 이 당분간 하락 추세로 박스권에서 움직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오늘 증권가에서 코스피 지수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장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도 이 미국 증시에 비해 국내 주식들은 이미 여러 변수에 선반영돼 충분히 가격적 메리트가 있는 만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투자대가들은 조언을 했습니다. 이 낙폭이 큰 실적주나 저밸류 종목 또 가치주를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네, 전기차 가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배터리 가격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전기차를 살 때 차값 따로, 이 배터리 값 따로 구매하는 새로운 전기차 구입 방법이 생겨난다고 하는데요. 이 바로 월 이용료를 내고 배터리를 쓰는 이 배터리 구독 경제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오늘 이슈 추적에서는 배터리 구독 경제 서비스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강미선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기자, 이미 이 해외 완성차 업계에서는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이 구독 경제 서비스가 제공이 되거나 또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배터리 구독 경제 서비스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네, 고객이 우선 이제 차체 가격만 내고 배터리는 이제 구독 서비스로 빌려 쓰는 개념인데요. 예. 국토교통부가 자동차와 배터리를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면서 이 같은 서비스가 가능해진 겁니다. 정부는 개정안을 10월 11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취재 결과 업계에서는 이제 빠르면 올 연말, 내년 초부터 상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소비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한 것이 이제 가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구독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은 전기차 가격 어느 정도 싸지는 건가요? 네, 아이오닉 5를 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구독 서비스가 생기면 소비자는 약 2천만 원만 들고 있어도 전기차를 살 수 있게 되는데요. 대신 배터리 리스 업체와 약정을 맺어 매달 구독료를 내야 됩니다. 초기 구독료는 월 30만 원이 내외가 될 전망인데 이제 할부 계열 같은 경우 자동차 리스율보다는 조금 낮은 2에서 3%를 적용해 초기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이 기준으로 기존처럼 이제 전기차를 살 때와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살 때를 비교해 보면요, 최종적으로 약 180만 원 가량 더 싸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약정 계약 때문에 이제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을 좀 더 물 수 있고 이러면 또 비싸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를 좀 해야 되고요. 리스업계에서는 대신 차량 모델 이제 예상 주행 거리에 따라 앞으로 가격대가 좀 더 낮아질 수도 있고 케어 등 추가 혜택도 준비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기차를 그냥 살 때와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때 차이가 180만 원밖에 안 냈다고 했는데 쉽게 체감이 되질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독 경제 서비스
이 점차 커지고 있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네, 바로 600조 원 규모의 폐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인데요. 전기차 시대 전환과 함께 배터리 생산부터 사용, 재사용, 그리고 재활용까지, 그리고 또 다시 생산으로 돌아오는 배터리 순환 경제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10년 내 주기로 이제 교체가 되는데요. 2013년부터 테슬라 모델 3을 필두로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보급된 지 이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올해부터 폐배터리 시장의 태동기를 맞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배터리 제조와 소재 사업 같은 경우 수십 년간 노하우와 기술 장벽이 좀 있지만 폐배터리 사업은 시장 규모가 이제 좀 더 크고 진입 장벽은 또 낮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유럽연합 등 이제 친환경 정책에 재활용 배터리 소재 의무화가 좀 포함이 돼서 앞으로 기업들이 꼭 잡아야 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이에 따라서 배터리 소재사부터 건설사까지 폐배터리 확보전에 나선 이제 상황이고 그 앞단에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있는 겁니다. 배터리 구독 서비스로 기업들은 이제 배터리를 독자적으로 소유하고 또 유통할 수 있어서 배터리 순환 경제의 연결고리를 잡을 수 있는 셈이죠. 네, 결국 배터리 구독 서비스의 핵심은 이제 배터리를 독자적으로 소유할 수 있고 유통할 수 있어서 이 기업들이 뛰어드는 것 같은데, 그럼 구체적으로 좀 구독 서비스에 좀 뛰어드는 기업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먼저 이 현대차의 독주가 좀 예상이 되는데요. 국내 예. 완성차 점유율의 80%, 그리고 다중차 리스업 1위인 현대캐피탈을 좀 끼고 있어서 전국 영업망을 활용한 공격적인 진출이 예상됩니다. 또 추후 배터리 회수는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또 현대모비스가 이제 다시 제조를 맡아 이제 구독부터 폐배터리 사업까지 이제 한 번에 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구독부터 폐배터리 사업까지 아우르며 현대차 그룹 계열 안에서 자체적으로 배터리 순환 생태계를 갖게 되는 건데요. 이뿐만 아니라 배터리사들은 렌터카 업체들과 합종 연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렌터카 업체들 같은 경우 이제 차량을 다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롯데렌탈은 LG에너지솔루션, SK렌터카는 SK온과 재사용 배터리 협약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자동차 리스업처럼 배터리 리스업 시장이 이제 새로 열리게 되니 KB와 하나 같은 2, 3위 캐피탈사들 역시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배터리 교체 시기를 맞이할 2025년까지 기업들은 배터리 주도권을 두고 계속되는 쟁탈전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점차 성장하고 있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산업부 강미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배터리 업체들과 현황과 전망, 이어서 시장 전략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석 KB증권 방배 PB센터 라운지 이사 전화 연결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현재 2차 전지 및 이 폐배터리 시장 상황부터 좀 주목해 볼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배터리 구독 비즈니스도 최근에 이제 추가적으로 주목을 할 부분이고요. 그 앞부분에서는 미국 정부의 배터리 재활용 산업 육성이 4,500억 원 정도 지원 예정이 되는 등 폐 리사이클링 관련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 7월 달에 글로벌 탑 10 2차 전지 회사들의 공급량이 전년 대비해서 82% 정도 82% 정도 증가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과 더불어 글로벌 탑 20 전기차 OEM 업체들의 7월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73.8% 증가하는 등 지금 지속적인 성장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최근에 국내 기업들이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애리조나의 배터리 공장 증설 등 현지 조인트 벤처 설립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특히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2차 전지 소재 업체들도 미국 IRA 역량으로 현지 공장 증설을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또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신규로 공장을 증설하는 그런 진출을 표방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국 현지의 법안, 그다음에 부지 확보나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기존에 미리 들어가서 선점을 하고 있는, 공장 가동을 앞두고 있는, 아니면 공장을 가동하는 업체들한테 좀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가운데 좀 관련해서 관심 가질 만한 기업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만 2차 전지 업체와 소재 업체들의 투자 포인트는 미국의 현지화, 그다음에 생산시설의 조기 완공, 시장 선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재료와 수직 계열화, 내재화를
한 업체들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업체들 중에는 대부분 최근에 이제 TV나 이제 방송 같은 데서 많이 나왔던 기업 말고 최근에 좀 주목을 받을 종목들, 그리고 그런 기업으로 두 개를 좀 선정을 해봤는데요. 엔캠이라는 전에 액 업체와 또 하나는 신규 2차 전지 업체에 진출하고 있는 조광 페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장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선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시장을 한번 보고 내일 시장을 한 번 더 살펴봐야 된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사님 보시기엔 현재 우리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은 시장 전망 부분 나오기 전에 2차 전지 업체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그쪽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엔캠 같은 경우나 이제 조광 페인트를 선정을 했던 가장 큰 이유 부분은 2차 전지 업체들이 폐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미래의 성장성을 가져왔지만 기존의 2차 전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적정 PR이 포드 내년 기준으로 한 25배 정도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이 두 업체를 가져온 부분들은 내년 실적 기준으로 해서 PER, 주가 수익 비율이라 하죠. 10배 내로 저평가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먼저 엔캠을 살펴보겠습니다. 엔캠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부분들이 NMP의 재활용 사업 부분 본격화한 부분들인데, 이것은 양극재 부분에서 나오는 일단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사업을 리사이클링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도 엔캠의 어떤 성장 동력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엔캠의 가장 큰 부분들은 이 부분입니다. 국내 최대 전해가 업체로서 미국의 조지아 공장의 현지화의 전략을 미리 선점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빠르면 9월, 늦으면 4분기, 올해 4분기부터 미국의 조지아 공장의 가동을 필두로 글로벌 메이저 업체들의 전해액을 대량으로 납품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올해 실적, 상반기 실적의 공시사항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실적이 2천억 대 중반으로 전년 1년 매출을 이미 초과 달성을 해서 올해 예상되는 매출이 4,50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한 200% 증가가 나올 수 있고요. 조지아 공장의 본격 가동이 되는 2023년 내년 같은 경우는 매출이 한 9천억 정도까지 나오면서 일단은 더블링에 가까운 매출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 기준으로는 10%대 기준이 내년에 되면서 올 하반기부터 흑자 전환이 되는 부분들은 영업이익률 10%로 가져와서 내년 영업이익을 한 700에서 900억 정도로 가져오기 때문에 적정 PER 기준으로 해서 한 10배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업종 평균의 25배보다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들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폐 리사이클링 사업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고, 또 하나 최근에 이제 핫한 이슈죠. 전고체 전액 업체도 지금 현재 개발 중이라서 그쪽도 중장기 성장 동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아까 조광 페인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업체들이 여러 가지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시장이 방열 소재 시장입니다. 일단은 2차 전지 업체들의 열을 발산하고 일단 여러 가지 고열이나 위험에 일단은 노출되는 부분들을 방열을 하는 부분들인데요. 이 시장 이름이 정확하게 TIM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 시장은 2028년까지 연평균 13% 정도 성장이 나올 것 같고요. 이 시장의 규모는 70억 불 정도로 상당히 큰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조광 페인트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22년까지 2차 전지 방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면서 이쪽에 대한 매출이 빠르면 4분기 정도부터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완공되는 시기가 9월이기 때문에 글로벌 메이저 업체들로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되시는 시기는 4분기. 그리고 온기 기준으로 해서는 2023년에 영업이익 기준으로서는 150억에서 200억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면 적정 PER 같은 경우는 한 9배에서 10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도 관심 종목에 이렇게 넣으시면서 실적과 2차 전지 성장되는 그 업체들 관심을 보면서 같이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엔캠과 이 조광 페인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시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나름 선방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시장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조금 전에 이제 선방을 했던 부분들은 여러 가지 폐배터리 지수나 일부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신성장과 실적이 수반되는 쪽인데 그쪽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근원 소비자 물가 부분이 큰 영향을 주는 주거비 부분을 앞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전월 대비해서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들은 이 부분이죠. 수요 위축이 없는 물가 안정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게 시장에서 가장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물가 안정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부분들이 그 전제가 되는 수요 위축이 없다는 부분들은 시장에서 결국은 빅스텝의 금리 인상을 가져오고 향후에 물가 안정을 과연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좀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휘발유 가격 하락에도 강해진 기존 물가 상승 부분들이 앞으로는 특히나 물가 안정의 진위성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좀 혼돈을 가져오면서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원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 투자자분들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네. 일단은 시장 전망이 제일 큰 부분인데요. 핵심 물가의 의미 있는 하락까지는 일단은 좀 지켜보자. 조금 전에 핵심 물가의 가장 의미 있는 부분들 결국은 주거 물가 부분이죠. 그다음에 신차 가격 부분, 주거비 부분은 소비자 물가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일단 주거비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최근에 에너지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어떤 다른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 비용이 에너지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8월, 9월에서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투자자분들은 운송 비용 부분들에 대해서 에너지 가격이 하락했는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느냐. 이것이 결국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관련돼서 실적 호전주 쪽으로 해서 관심을 좀 갖되 이런 시장의 안정을 찾았을 때는 포트폴리오에서 좀 적극적으로 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터리 업체들 현황과 전망 또 시장 전략에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석 KB증권 방배 PB센터 이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